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에 10억이면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서 퇴직금 10억이면 이제 끝났다, 편히 살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정작 막상 은퇴를 하고 난 뒤 매달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를 찍으며 허덕이는 현실을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엔 탄탄한 10억 퇴직금을 들고 퇴직했지만 한 달 한 달 버티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놓인 61세 남성의 실제 사례와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두 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10억 퇴직금 과연 은퇴의 끝일까? 많은 사람이 10억이라는 숫자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 자체가 상당한 목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돈은 그저 돈일 뿐이지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죠. 실제로 61세 김씨 가명의 경우를 보면 퇴직 당시 10억이라는 큰 금액을 받았지만 2년 만에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인해 매달 적자가 계속되면서 결국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원래 은행이자 수익과 일부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저금리 시대의 이자 수익은 기대 이하였고 임대 부동산 역시 공실이 발생해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겹쳐지면서 10억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죠. 이런 현실은 혼자만 겪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다룰 다른 두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2.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61세 김씨 의료비와 생활비의 불협화음. 김씨는 퇴직 후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층의 흔한 만성질환들이 겹치면서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이에 따라 생활비를 줄여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질병은 계획에 없던 변수였죠. 결국 매달 200만원씩 적자가 쌓여 2년 만에 5천만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사례 2 -58세 박씨 자녀 결혼과 은퇴금의 균형. 박씨는 10억 퇴직금 중 절반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니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죠. 그러나 자녀 결혼 뒤에 남은 돈으로 노후 생활비와 갑작스러운 지출을 모두 감당하려 하다 보니 매달 생활비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많아지면서 결국 적자 상태가 됐습니다. 자녀 부양과 노후, 자산 관리는 은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례 3 -63세 이씨 임대 수입의 불확실성. 이 씨는 은퇴 전 작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임대 수입을 주요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안과 인구 감소로 인해 임차인이 계속 나가면서 공실이 길어졌고 예상했던 임대 수익은커녕 관리비만 나가는 상황이 반복됐죠. 결국 10억 퇴직금과 임대 수익 모두를 노후 생활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전문가의 시선. 첫째, 기대 수익률과 현실 수익률의 차이 때문입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하려면 연 3% 이상 수익이 필요한데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투자에 손을 대도 변동성과 위험이 항상 따라오죠. 둘째, 지출 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에는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여가비, 자녀 지원 비용 등 예상 밖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준비하지 않으면 큰 타격이 됩니다. 셋째, 심리적인 대비 부족도 문제입니다. 10억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재무 설계를 소홀히 하거나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4.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현실적인 대책들. 첫째, 철저한 예산 수립과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퇴직 전 재무 상담을 통해 예상 지출과
수입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시나리오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수익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10억을 한 곳에 묶어두기보다 은퇴연금, 임대, 금융상품, 부업 등 수입원을 분산해 안정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의료비 등 비상 지출에 대비한 별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민간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가족과 충분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부양이나 결혼 지원 계획이 있는 경우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공유해 무리한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5. 함께 공감하며 준비하는 은퇴의 현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10억 퇴직금이라는 숫자만 보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김씨, 박씨, 이씨의 사례에서 보듯 예상치 못한 지출과 불안정한 수익으로 인해 매달 적자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망이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누구나 힘들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가족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10억이라는 돈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내 돈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든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점검과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공감하며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은퇴 후 매달 적자에 허덕이는 현실을 피하려면 단순히 목돈이 많다는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적인 재무 설계와 지출 관리가 필수예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와 숫자를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1.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과 지출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쓸까를 명확히 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단순히 월 200만 원쯤 쓰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실제로 은퇴자 평균 월 생활비는 20만 300만 원 사이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주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김씨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분은 의료비로 한 달에 평균 4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됐어요. 또 자녀 결혼식과 같은 비정기 지출도 계획에 없었죠. 이런 지출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10억을 20년 동안 나눠 쓰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자칫 돈 떨어지는 속도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꼭 필수 생활비와 비상 지출 예상액을 분리해서 적어보세요. 의료비, 주택유지비, 여가활동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 비용 등을 포함해서 한 달 지출을 최대한 꼼꼼하게 추산하는 거예요. 2. 투자 수익률 기대치 현실화하기. 많은 분이 10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고 은행 이자만으로 생활하려 하는데 지금 금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은행 예금 금리는 2%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즉 10억을 예금에 넣어놔도 연이자는 고작 2천만 원, 월 166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체감 수익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서 예금뿐 아니라 적금, 채권, 배당주, 리츠 REITs 등을 섞어 수익률과 위험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연평균 45%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적절히 조합해야 하죠. 하지만 너무 공격적인 투자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으니 본인의 위험 감내 수준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수입원 다변화가 관건이다. 은퇴 후 10억을 한꺼번에 쓰기보다는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수입원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 김씨처럼 임대 수입에 의존할 경우 공실 위험을 항상 고려해야 하고 노후에 체력적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부업이나 알바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퇴직연금 IRP, DC형,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가능한 연금 상품에 골고루 가입해두면 월 평균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건강이 허락한다면 취미나 특기를 살려
소규모 재택근무, 온라인 판매 등 부수입을 만드는 것도 경제적 여유를 줄 수 있어요. 4. 의료비 절감과 보험 활용법. 의료비가 은퇴자,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60대 이상은 병원 방문과 약값, 치료비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대비는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기본 적용 외에도 실손보험, 치매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무턱대고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예상 지출 규모에 맞게 맞춤 설계를 하는 것이에요. 5. 자녀 지원과 가계 재정 분리하기. 박 씨 사례처럼 자녀 결혼이나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인해 은퇴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도움은 중요하지만 너무 큰 지출은 노후 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따라서 자녀 지원은 반드시 내 생활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가족과 미리 재정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무리하지 않고 서로 돕는 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 전문가와 상담하며 꾸준한 점검을.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와 생활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꾸준한 점검과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 상태, 시장 상황, 가족 상황이 변하니 매년 혹은 6개월마다 자산 상태와 지출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재무 설계 전문가, 세무사, 보험 설계사 등과 상담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며 은퇴 후 매달 지출과 예상치 못한 비용을 꼼꼼히 따져라.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고 분산 투자하라. 국민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입원을 확보하라.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고 보험을 적극 활용하라. 자녀 지원은 내 생활 우선, 재정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라.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라.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키면 10억이면 은퇴 끝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실제로 매달 적자에 허덕이지 않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